듣고 계시죠? 세상의 남자는 세 부류라는 걸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특히 이관희 보면서 PTSD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알고 보면 너무 쉬워집니다. 오늘은 사주 궁합을 통해 관이, 해선, 민지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이는 여러 여자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뭘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는 간목입니다. 물상으로 비유하자면 나무의 뿌리 끝과 가지 끝은 땅을 사이에 두고 서로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관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나 그것이 의식과 결합해서 본인이 깨닫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목남들의 심리 특징이기도 합니다. 헤어지고 1년이 지나서 후폭풍이 온다? 잊을만하니 뜬금없이 연락이 온다? 떠나보내고 나니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런 말들은 모두 간목남들의 성향에서 비롯되어 떠도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을 주고 그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거는 간목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간목남들은 대체로 오래 겪고 나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속도감이 남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확답을 주지 않는 그 과정에서 오해를 많이 일으키고 여자 쪽에서 답답해하고 집착하다가 상처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관이가 말하길 여자를 만나면 서로 다가오지 못해서 시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은 남자가 다가가야 하는 타이밍에 본인은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자 출연자들의 마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건 떠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겠는 자기의 마음에 닿아보려는 시도입니다. 관이가 주변 여자들을 다 떠보는 말을 하고 자신의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여지를 주는 행동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관이의 예처럼 의도치 않게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은 자기 안에서 찾을 답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이는 자기 안에 답이 이미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캐치해내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걸 깨닫는다면 답은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혼자 앉아서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주변을 피곤하게 하지 않으니 비판받을 일도 없겠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 무덤을 판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현실적인 문제의 원인은 사실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솔로지옥 3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장면은 바로 유명한 예제제 장면인데요. 이관희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들을 예제제라고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장면이에요. 남자 출연자 몇몇이 적어도 3명 중에 1명의 이름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3명 다 말해야지. 아 맞네 하면서 본인들끼리 답을 정해놓고 대답 안 할 수 없게 관희를 몰아가는 장면이요. 저는 관희의 대답보다 그렇게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가는 그 정치질 비슷한 게 보기 불편했어요. 그때 관이 표정을 보면 거의 멘붕이 오는데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예제제가 나온 걸로 보여서 궁지에 몰린 아이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흔히 간목은 아이로 비유가 됩니다. 관이가 동안인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이와 같은 면이 많기 때문에 외모도 늙지 않는 거죠. 간목들 대부분이 잘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철없는 성향이 양날의 검으로 헬기에서 삐져서 민지를 울렸을 때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만의 고유한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관이는 여자 출연자의 어떤 말 때문에 호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도 그런 말들로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 관이는 이미 정해져 있는 마음에 그때그때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걸 거예요. 궁합으로 봤을 때 관이는 민지와 혜선에게 끌리는 요소가 강해요. 민지 생일은 방송에서 본인이 말을 했고 혜선은 아직 인스타를 통한 추측만 있는데 저는 연 월간의 무토를 띄운 신금이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민지가 먼저 여우처럼 꼬셔서 관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반전은
꼬셔서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갈 거였기 때문에 꼬셔진 거라는 거예요. 다만 민지와 혜선 둘 다 정말 무의식 끝에서도 박빙이에요. 가뜩이나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사실은 진짜로 둘 다에게 똑같이 있으니 관이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까지 어렵고 괴로운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이는 재성이 강해서 여미새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든 없든 여자에게 매너는 다 해요. 제가 볼 땐 이미 2화에 헬기에서 하정에게 마음은 떴습니다. 그럼에도 벨트는 채워주죠. 반찬도 밥 위에 놔주고요. 또 장난도 치고 이상형을 물어본다든가 여자들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확신을 가질 만한 행동과 말을 엄청나게 해요. 관이의 인기 비결은 처음에 어떤 여자를 만나든 긴장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주 대접을 해주고 너의 속을 제일 모르겠어서 궁금했다. 이상하게 넌 이렇다. 내가 이러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 등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되게 특별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주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경청도 엄청 잘해요. 여자들은 거기서 도파민이 나오고 또 관이 외모도 괜찮으니까 그 도파민이 사라질 쯤 해서 관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정도 마찬가지로 관이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당연히 관이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 청국도에 갔을 때 돌고 돌아 자기한테 올 거라고 자신감이 뿜뿜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미 이때부터 관이는 마음이 없었다고 봐요. 장난이 호감의 장난이 아니라 막대하는 장난으로 변질되고 순간순간의 표정이 안 좋고 하정을 보는 순간 1분 만에 자기는 청국도에 올 거라고 생각했다며 자신감이 넘치는 말을 하고 하정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자 서로 다른 의미 같다며 떨떠름해하는 부분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의 나만 바라봐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내가 너를 잊어도 넌 절대 잊지 마.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이런 가사인데요. 감목남은 여자 쪽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먼저 다가가야 하듯이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는 것도 여자 쪽에서 먼저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노래 가사가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민지와 혜선은 의외로 관이가 제일 좋아서라기보다는 만만해서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관이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만만함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혜선이나 민지 둘 다 민우에게도 마음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혜선 같은 경우 민우와 청국도에 가려고 했는데 규리가 먼저 민우를 선택해버렸죠. 민우와 혜선이 청국도에 갔다면 관이보다 민우에게 더 마음이 기울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5화의 씬인데요. 왼쪽에는 관이가 있고 오른쪽엔 민우였는데 민우 쪽으로 계속 먼저 말을 겁니다. 참고로 혜선은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거나 누굴 가운데 두고 경쟁하는 성격으로는 안 보여요. 혜선은 민우에게 뜬금없이 너도 진석이처럼 저렇게 터프하게 말해보라고도 하고 너는 술 먹으니까 되게 남자다워지더라. 눈빛이 매서워지던데? 라고도 하죠.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얘 항상 강아지같이 이러고 있잖아. 어제 술 먹고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는 거야. 이거는 확실한 플러팅 같죠. 항상 강아지같이 있다는 건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걸 어필한 거고 술 먹으면 보통 진심이 나오잖아요. 그런 진심판에서 민우 너를 예의주시했다는 거죠. 본인도 민우가 제일 궁금하다고 말을 했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시은이 너무 찜콩한 티를 내니까 끝까지 참아 다가서지 못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혜선은 한 명을 두고 싸움에 뛰어드는 구도를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민지는 반대입니다. 정화가 월간에 평화를 띄웠어요. 자기는 촛불인데 자기보다 더 밝고 더 뜨거운 경쟁자가 바로 옆에서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쟁적이고 안 될 먹잇감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기가 결국 쟁취할 가능성이 크면 자기를 돋보이게 해줄 먹잇감을 찾습니다. 민지는 처음에 민우와 저녁 데이트를 해요. 이때 민지가 관이나 다른 남자들이랑 있을 때랑 정반대로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 모습이었던 거 혹시 느끼셨나요? 민지는 민우를 택한 이유가 가장 자기 타입이어서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너가 친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우는 평소답지 않게 상당히 고자세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민지가 일찌감치 안 되거나 힘들어질 냄새를 맡고 포기한 걸로 봤어요.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면 너무 모두가 진심을 다할까요? 그러면 시은처럼 너무 마음 아프고 쪽팔리고 울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민지가 절대로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필 이제 헬기 사건, 민지는 관이와 있을 때, 민호와 있을 때와는 달리 영혼이 없어요. 민지가 영혼을 보여준 남자는 민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먹힌다는 거를 확인하려고 할 뿐으로 보여요.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그러다가 나이 들고 내린 결론은 나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나는 이대로 완전하고 사랑받을 존재라는 걸 안다면 집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민호는 누굴 선택할까요? 제가 원래는 원고를 쓸 때 3, 4일 정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쓰는데, 이번에는 도화살, 화개살, 홍염살 트리올로지를 쓰다 보니까 솔로지옥 마지막 회가 코앞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왜 맨날 이렇게 뒷북을 치는 걸까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